벚꽃이 피려한다. 아직은 튀우지 못한 꽃망울. 화려하게 피우고만 벚꽃은 흰색에 가깝지만 소박하게 뭉쳐진 꽃망울은 붉은색에 가깝다. 나는 그게 좋다. 그때만의 색깔이 좋다. 그것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긴장 같은 자주색. 마치 여행을 떠나기 직전 공항에 도착한 것과 같은 두근거림의 진한 핑크빛. 너를 만나기 전 내 볼에 물든 실핏줄 홍조 같은 설레임의 색깔. 벚꽃이 피고 나면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도 화려해서 기대한 이상으로 너무나도 눈부셔서 나는 결국 시시해지고 만다. 꽃 피우기 직전에 벚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니 이런 시가 떠오른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꿀과목 추천.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가 이젠 말이 맞다. 달디단 꿀과목은 13개다. 사회과 선택 13과목. 우리 학교에서는 13개의 사회과 선택 과목을 열어준다. 전북에 있는 일반고에서 거의 최대의 선택지를 제공한 학교라고 한다. 13개뿐이야. 달디단 꿀과목 추천. 자, 그 사회과 선택 과목들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먼저 13개의 개별 과목을 알아보기 전 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를 왜 배우는가? 통합사회의 1단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5가지 관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리고 통합적 관점. 여기에 한 이야기가 있다. 들으면서 생각해보자. 무인도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이 비행기에는 7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명은 다행히도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불시착에 성공했습니다. 그 7명이 누구누구인지 한 명씩 알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파일럿이라고도 하죠.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불시착한 거에는 책임이 있겠죠. 울고 있어요. 복장은 항공 점퍼를 입고 있네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장을 보아하니 청진기도 있고요. 의사죠. 젊은 의사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 모양이 빈혈을 꽂았네요. 한복을 입었고요. 누가 봐도 할머니인데요. 그냥 할머니는 아니고요. 병에 걸린 할머니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머리가 그래요. 숱이 좀 모자라네요. 복장을 보아하니 스님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꼭 스님으로 보지 말고 특정한 종교를 지도하는 종교인이다 라고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섯 번째 사람은 그림체가 혼자만 좀 다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그림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이죠. 똑똑한 콧날, 날카로운 눈빛, 넓은 어깨, 사슴 같은 목선.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동글동글 아주 귀여운 갓난아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아기의 엄마입니다. 살아남은 7사람은 불이 타버린 비행기의 잔해에서 필요한 물품을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빵을 찾았습니다. 비행기는 아주 안타깝게 그 빵 한 덩어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빵은 아주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에 좀 올라가 있죠. 다른 거 딸기입니다. 제가 좀 딸기를 좋아해서 그냥 빵은 아니고 딸기 올라가 있는 빵입니다. 자,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빵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 비행기 조종사는 말했어요. 이 빵을 발견한 사람도 나고요,
처음에 비행기 싫은 사람도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좀 많이 먹고 싶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이렇게 불시착해 있는데 언제 구조될지 모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사람은 누군가요? 그게 바로 저 아닐까요? 저는 빵을 꼭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사실 우울증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겠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님으로 그려져 있지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신부님일 수도 있고 랍비일 수도 있는 종교인은 자신이 건강하고 힘이 넘쳐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자신만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는 우리 아기는 아직 빵을 먹을 수 없지만 제가 빵을 먹어야지만이 우리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인분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는 본인의 태평양 같은 어깨를 뽐내면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존재죠. 그 사람이 불행에 처했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도 어쩌면 힘이 빠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멋진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빵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봅시다. 잠깐 멈추세요. 영상을 충분히 생각해보셨나요? 자, 빵을 나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은 다를 테니까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을까? 공리적으로 나누는 게 맞을까? 정의롭게 나누는 게 맞을까? 빵을 나누는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대표는 어떻게 뽑지? 다수결로 한다면 아기는 표를 줘야 할까? 빵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 야자나무 있던데 식량과 식수를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여기는 어디지? 근처에 섬은 없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4가지 생각의 틀. 그게 바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통합적 관점. 5가지 관점이다. 그것을 과목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선택하는 사회과 선택 과목들이다. 각 관점과 관련된 책을 통해 달디단 꿀 과목을 지금부터 추천해 보겠다.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간다. 닫았다. 망했다. 오픈. 닫힘. 오픈. 닫힘. 패러독스다. 패러독스를 해결하고 돌아선다. 도서관이 목적지였는데 착륙하지 못한 나는 당황했고 방황한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떠리? 콜럼버스의 목적지는 인도였다. 아프리카를 지나 동쪽으로 향하는 항로가 아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항해에 나아가면 언젠간 마주칠 인도. 서쪽으로의 항로. 신항로를 통한 인도. 조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신항로 개척. 그는 서쪽으로 나아갔고 모두가 알다시피 인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도착한 곳을 인도라고 우겨댔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디언이라고 불렸고 그 흔적은 인디언 밥에 남아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였다. 심지어 첫 발견도 아니었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러 논란과 재평가가 있었지만 콜럼버스가 인류 역사 대격변을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그래서 실패자이지만 위대한 실패자이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면, 좋은 집을, 차를 소유하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야 할까? 삶은 목적지에 도달했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서쪽으로
향한 홀럼버스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쥐고 흔드는 주체다.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다.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로라면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윤리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완벽에 대한 반론이란 책이다.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스포츠는 재능이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하냐? 노력형 천재로 보이는 박지성은 사실 그냥 얼굴이 노력형처럼 생겼을 뿐이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박지성은 그냥 천재였다. 물론 거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곁들여진. 김연아만큼 노력한다고 모두가 트리플 악셀을 할 수는 없다. 이정우만큼 애쓴다고 26살에 1468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받고 싶다. 1468억. 결국 재능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 결국 우리가 열광하는 최상위권의 선수는 재능이 좌우한다. 그렇다면 재능을 인공적으로 집어넣은 유전적 강화 인간이 프로스포츠계에 나선다면, 숨만 쉬어도 근육이 붙는 사람이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미래 스포츠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 명저서를 쓴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이 쓴 생명윤리에 관한 책이다. 우생학, 유전자 조작, 배아윤리학, 도핑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생명보건 의료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이나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생활과 윤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루며 우리가 선택할 방향을 묻는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작가는 공정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상황도 있고 불공정하지만 정의로운 것도 있다고 한다. 그것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공정에 관한 이슈와 엮어서 이야기한다. 그 주제들은 꽤 뜨겁다. 외국인 재난지원금, 성별 할당제, 금수저 흑수저 논란 등이다. 7가지 이슈에 철학자 7명의 사상을 담아 차분히 풀어낸다. 이 책의 한 꼭지는 우리에게 친근한 수능에 대한 이야기다. 수능은 공정한 제도인가? 수시는 깜깜이, 정시는 공정. 정말? 힘 있는 자들의 자녀들과 입시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주는 수능이야말로 공정이고 정의이다 라고 66.5%의 설문자가 답했다. 하지만 작가는 반문한다. 진짜? 조건이 같으면 공정한 거야? 여기에 공정한 낚시대회가 있다. 심사도 공정하고 낚싯대나 미끼 같은 준비물도 주최 측에서 선정해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주어졌다. 참가자의 몸뚱이 외에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자. 그 낚시대회는 정말로 공정한 대회일까? 낚시 초보와 낚시 고인물이 함께 참가한다면 그 대회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낚시대회의 결과에 인생의 큰 부분이 걸려 있다면 진짜 공정한 거야? 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작가는 센이라는 철학자를 꺼내든다. 그리고 역량과 실질적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윤리와 사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윤리 과목에는 일반 선택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진로 선택인 고정과 윤리가 있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정과 윤리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도서관은 닫았지만 차에
추천할 만한 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사회적 관점에 대한 책. 그런 책을 트렁크에 넣고 다닌 남자. 이 남자 매력적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현재 전 세계의 식량은 전 인구가 먹고도 한참이 남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서는 굶주리다 못해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넘친다. 장지글런 거기에 왜? 라는 질문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대화 형식으로 차분히 풀어낸다. UN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이었던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구조를 고발한다. 우리가 아무리 기부를 하고 구호활동, 원조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구조적 문제를 고발한다. 일반 사회는 그런 과목이다. 사회를 바라볼 때 비판적 사고를 갖고 원인을 탐색한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상을 바라보는 틀을 여러 가지로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기아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는 걸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를 배워 세상을 다각도로 통찰하고 정치와 법을 배워 제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 퇴근 후 집, 소파에 몸을 집어넣는다. 피곤하지만 책장에서 어제 읽던 책을 다시 꺼내든다. 퇴근하자마자 책을 읽는 남자. 이 남자 매력적이다. 팩트 플리스, 팩트 체크해봐 라는 말을 우리에게 익숙하도록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편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한다. 편견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모르는 어른은 위험해. 안 돼요, 싫어요, 저리 꺼져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편견이다. 하지만 어릴 적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었다. 모든 곰팡이는 더럽고 위험해.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 편견이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뽑아낸 인류를 구원한 물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곰팡이는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 편견은 복잡한 사실을 단순화시키고 그것을 높은 확률로 안전하게 처리하게끔 한다. 따라서 편견은 엄청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구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많은 편견으로 갑옷을 지어 입고 세상을 마주한다.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은 복잡한 관계들과 원인들을 갖고 있다. 그것을 편견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을 꿰뚫고 복잡한 일은 복잡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해결법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겹의 잘못된 렌즈를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야 할 이유들을 알려준다.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한다. 우리 생각보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식량 문제, 기아 문제, 성평등 문제 등은 편견을 통해 혹은 동정심을 통해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통계 자료를 통해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 문제, 사회 과제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태도다. 일반 사회 과목에는 일반 선택인 정치와 법, 사회문화, 진로 선택인 사회문제 탐구, 사회 과제 연구가 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 시간적 관점에 관련된 책을 책장에서 뽑아 들어본다. 두 권이다.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데우스. 이 책들을 쓴 사람은 한 사람이다. 유발 하라리. 현 시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이고 이스라엘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으며 동성애자이자 채식주의자이고
동물복지가이다. 현 시대 인문학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명이 떠오르니 현 시대 인문학계에서 가장 똑똑한 대머리라고 하자.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책이다. 사회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이런 책쯤이야 한 자리에서 2권씩 읽을 수 있다. 이른바 더블 독서. 이 남자 매력적이다. 사피엔스부터 소개한다. 인류에 대해 역사 이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하는 책이다. 인간은 뒷담화를 통해 인지혁명, 즉 다른 동물들보다 머리를 잘 쓰게 되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인 것이다. 밀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도 유전자를 무지하게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한다.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난 새로운 통찰들을 과거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는 무지하게 노력한데도 유전자를 퍼뜨릴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밀 vs 토테남, 이 대결에서 우선 너는 밀한테 패배했다. 농업혁명은 인류 식량 증산의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이며 우리가 빠진 함정이다. 이러한 생각 등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핵심을 짚어내는 통찰력을 보여준 책이다. 또한 사피엔스는 화폐의 등장과 제국의 발전, 수학의 발달에서부터 원자폭탄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장대한 흐름 속에서 생각거리들, 즉 화두를 던져준다. 호모데우스를 알아보자. 호모데우스는 작가가 만들어낸 말로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된 현재의 인류가 겪게 될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이전까지 인간 중심주의가 당연했다면 AI가 인류보다 우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는 채식주의자이다. 엄마 고기 싫어, 고기 반찬 안 먹어 하는 편식쟁이여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는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될 게 뻔한 AI는 결국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채식주의자이고 동물복지가이다. 현 시대 가장 똑똑한 대머리 채식주의자이다. 과거에 대한 통찰 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재현할 수 있을까? 인류가 지나온 길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E.H. 카가 말했던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아닐까? 사피엔스의 성공이 없었다면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바, 즉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먹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먹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개똥 취급받았을 확률이 높다. 과거에 대해 그만한 통찰력을 보여준 사람이기에 인류에게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의 미래 예측이더라도 그럴 수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한 치 앞이라도 내다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내일 급식이 무엇인지 내다보기 위해 다급하게 긴급식을 켜본다. 돈가스이길 간절히 바라본다. 궁중떡볶이와 랍스터 피자, 롤카츠.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 과목에는 일반 선택인 세계사와 진로 선택인 한국 사회의 이해, 현대 세계의 변화가 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 우리 집 쌍둥이는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어달라고 떼를 쓴다. 보통 잠자리 동화라고 한다. 오늘의 잠자리 동화는 정의란 무엇인가? 애들이 며느리 반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다. 애들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아빠의 의무이다.
나는 어릴 때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를 별주부전에 토끼와 거북이와 혼동하곤 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도 경주 끝에 이긴 거북이가 경주라는 내기에 이긴 대가로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간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악한 토끼가 거북이를 속이고 용왕을 죽게 만들었다고 기억한다. 우리는 토끼다. 경주에서 멍청한 짓을 저질러서 패배하는, 그리고 용궁에서는 기지를 써서 빠져나오는. 우리는 또한 거북이다. 성실함으로 결국 강자를 이겨내는, 그리고 간을 빼내 심산으로 토끼를 용궁으로 인도하는. 토끼는 자만의 상징이자 영리함의 대명사이다.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의 대표이자 충신이며 사기꾼이다. 우리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내 행동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은 내가 토끼이냐 거북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지에 서 있느냐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나의 위치, 내가 있는 곳, 나의 적이 있는 곳, 나의 친구가 힘을 빌려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질이다.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그리고 이 책이다. 바로 지리의 힘. 지리는 일반 선택인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있고 진로 선택인 여행지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